건강검진은 현대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습관입니다.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병원을 찾아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받고 각종 영상 검사를 받으며 우리는 건강을 지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노년층에게 이 모든 검사가 정말로 필요한 걸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겼던 검진들이 때로는 불안, 불필요한 치료, 심지어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5% 이상이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잘못된 진단과 과잉 치료에 노출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젊은 층에게 유익한 일부 검사가 7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오랜 믿음이 이제는 70세 이상의 건강을 해치는 낡은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70세 이상에서 어떤 검사를 꼭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과감히 거절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70대 이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지혜입니다.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70세 이상의 건강관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검진이 때로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난 봄 저는 82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종합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번에도 평소처럼 혈압, 혈액검사,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액 수치 중 몇 개가 기준치를 살짝 벗어났어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추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도 저도 가슴이 살짝 철렁했어요. 혹시 무슨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래서 의사의 권유대로 CT 촬영과 조직 검사까지 진행했어요. 검사 과정은 어머니께 꽤 힘들었어요. 병원에 여러 번 오가야 했고 검사 전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았죠. 무엇보다 어머니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밤잠을 설치셨어요.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찮을까? 하시며 걱정을 멈추지 않으셨죠. 저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도 큰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필요했을까? 어머니는 검사 때문에 피로가 쌓이고 불안에 시달리셨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었다니요. 그때 의사 선생님과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70세 이상이 되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변해요. 혈액 수치나 장기 상태가 젊은 사람들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병원의 검사 기준은 대부분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70대 이상에서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강검진이 7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충격이었죠. 사실 어머니뿐 아니라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제 이웃에 사는 79세 김할아버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종합검진에서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됐어요. 의사는 악성일 가능성은 낮지만 확인을 위해 추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CT 촬영, 조직 검사, 심지어 반복적인 혈액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 6개월은 할아버지께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이게 암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셨고 가족들도 덩달아 불안해했죠. 할아버지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머릿속엔 무서운 생각만 가득했지. 그런데 결국 검사 결과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건 70세 이상에서는 건강검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5% 이상이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 검사들은 때로는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지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심지어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70대 이상에서는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상 범위라는 기준에 얽매여 불필요한 걱정과 치료에 빠지곤 하죠. 또 다른 문제는 검사 과정 자체가 70세 이상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는 젊은 사람들에겐 비교적 안전하지만 80대 이상에서는 장천공 같은 합병증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해요. 어머니처럼 단순한 혈액 검사 후에도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검사들이 쌓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죠. 그렇다고 모든 검사를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70세 이상에서는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검사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갈 때마다 이제는 꼭 묻습니다.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의사 선생님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 저와 어머니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70세 이상의 건강검진은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마음과 몸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이 70대 이상이라면 다음 병원 방문 때 한 번쯤 의사 선생님과 깊이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 걸까? 라는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첫걸음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에서 우리는 70세 이상의 건강검진이 때로는 불필요한 불안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70대 이후에 흔히 겪을 수 있는 과잉 진단이라는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검사를 많이 받는 걸 넘어 그 검사들이 오히려 몸과 마음 그리고 지갑까지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몇 년 전 저희 집 근처에 사는 75세 고모님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고모님은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년 종합검진은 기본이고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라면 뭐든 꼼꼼히 챙기셨죠.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고모님의 건강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정기검진에서 혈액 검사 결과가 살짝 이상하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고모님은 당연히 불안해지셨죠. 내가 어디 아픈 걸까? 그냥 두면 안 되겠지? 하시면서 바로 추가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여정이 고모님께는 예상치 못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먼저 CT 촬영을 했고 그 결과 뭔가 애매한 그림자가 보인다고 해서 조직 검사까지 진행했어요. 조직 검사는 간단한 시술이 아니었어요. 고모님은 마취를 받고 바늘로 몸속을 찌르는 과정에서 꽤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검사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염증이 생겼고 결국 감염까지 퍼졌어요. 병원에서는 감염을 잡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그 약 때문에 고모님의 장이 망가졌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자꾸 아프시더라고요. 몇 달 동안 고모님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고 기운도 점점 빠지셨어요. 결국 처음 그 애매한 수치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들면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변화였어요. 그냥 지켜봐도 괜찮았을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고모님은 그 말을 들으며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검사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그냥 처음부터 안 했으면 더 건강했을 텐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고모님을 더 아프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을 의학계에서는 과잉 진단이라고 불러요.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과잉 진단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위험도 크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70대가 넘으면 혈액 수치, 뼈 밀도, 심지어 장기 상태까지 젊은 사람들과는 달라져요. 그런데 병원의 검사 기준은 대부분 30, 40대의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꼭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아도 7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비정상이라는 결과에 겁을 먹고 추가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검사 자체가 70대 이상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고모님처럼 조직 검사나 대장 내시경 같은 침습적인 검사는 합병증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80대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장천공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확률이 40대보다 4배나 높다고 해요. 심지어 단순한 혈액 검사나 초음파도 반복되면 피로가 쌓이고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런 작은 부담도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세 번째는 과잉 진단이 과잉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고모님처럼 감염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더 흔한 사례는 약물 처방이에요. 제 친구의 아버지, 78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검진에서 혈압이 약간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바로 혈압약을 처방했고 할아버지는 별 의심 없이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몇 주 뒤부터 어지럼증이 생기시더니 결국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손목을 다치셨어요. 알고 보니 혈압약 때문에 혈압이 너무 낮아진 거였어요. 70대 이상에서는 혈압이 약간 높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젊은 사람 기준으로 약을 처방한 거죠. 결국 약을 줄이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다시 기운을 찾으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과잉 진단은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추가 검사, 약물, 병원 방문 비용은 금방 쌓이죠. 제 이웃인 76세 최 할머니는 작년에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다가 1년 동안 모아두신 여행 경비를 다 써버리셨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과 제주도라도 다녀올 걸 그랬어 하시며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런 경제적 부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여유를 빼앗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과잉 진단이 주는 가장 큰 상처는 바로 마음의 짐이에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느끼는 불안,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실제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해요. 고모님도 검사 과정에서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식욕도 떨어지셨어요. 건강을 지키려던 일이 오히려 마음을 병들게 한 거죠. 그렇다면 70대 이후 과잉 진단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의사와의 소통이에요. 저는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꼭 질문을 준비해요. 이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검사를 안 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결과가 나와도 치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고모님도 그 일을 계기로 의사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시게 됐어요. 이제는 이거 꼭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며 본인의 몸에 맞는 선택을 하시죠. 70대 이후의 건강검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과잉 진단은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여유까지 앗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현명한 질문과 선택으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음 병원 방문 때 작은 용기를 내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이 검사가 제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 질문이 7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70세 이상에서 건강검진이 때로는 불필요한 불안을 주고 과잉 진단으로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나눴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70대 이후에 정말로 필요한 건강검진은 무엇인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건강검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몸에 진짜 필요한 검사만 골라받는 거예요. 자, 따뜻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니 82세 되신 분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병원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를 다 받으셨어요.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큰일 아니야? 하시며 혈액 검사부터 CT, 초음파까지 빠뜨리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병원에 하루 종일 계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피곤해서 며칠을 푹 쉬셔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병원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뒤로 어머니의 검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세 이상이 되면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몇 가지 필수 검사만 잘 챙기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어머니는 처음으로 필수 검사라는 개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70대 이상에서는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신체가 변하고 필요한 건강 관리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무조건 받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받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 후로 어머니는 몇 가지 핵심 검사만 챙기시는데 훨씬 덜 피곤하시고 마음도 편안해지셨어요. 오늘은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5가지 검사와 그걸 왜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혈압 측정이에요. 혈압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지표예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다가와 중풍이나 심장마비 같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저희 아버지는 78세 되신 분인데 매일 아침 혈압을 재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이 숫자를 보면 오늘 내 몸이 어떤지 감이 와. 내 하루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라고 하시며 습관으로 자리 잡으셨어요. 혈압 측정은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니까 70대 이상이라면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검사예요.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예요. 당뇨는 70세 이상에서 특히 위험한데 신체 곳곳에 합병증을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면 약 없이도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죠. 제 이웃에 사는 77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할머니는 몇 년 전 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많이 당황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죠. 식단도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더 챙겨 드셨어요. 1년 뒤 놀랍게도 약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걷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지. 당뇨병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니 70대 이상이라면 1, 2년에 한 번은 꼭 챙기세요.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예요. 특히 70세 이상 여성분들께는 이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작은 낙상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장기간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69세에 골밀도 검사를 받고 골다공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후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셨어요. 지금 82세인데도 여전히 계단을 오르내리시고 정원에서 꽃도 가꾸신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뼈가 튼튼하니까 마음도 든든해.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거든. 골밀도 검사는 70대 이상, 특히 여성이라면 2, 3년에 한 번은 꼭 받아보세요. 네 번째는 청력과 시력 검사예요. 나이 들면서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지면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고 점점 고립감이 생길 수 있죠. 심지어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제 삼촌 80세 되신 분인데 몇 년 전까지 괜찮아, 아직 들려 하시며 보청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가족 모임에서 대화에 끼지 못하시고 혼자 조용히 계시는 모습이 점점 늘었어요. 결국 가족들이 설득해서 청력 검사를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셨는데 그 뒤로 삼촌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이제 손주들 말소리가 또렷이 들리니까 세상이 새로워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력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백내장 수술을 제때 하면 일상이 훨씬 편해지죠. 70대 이상이라면 청력과 시력 검사를 1, 2년에 한 번은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예요. 70세 이상에서는 우울감이 종종 그냥 나이 탓이야라고 치부되지만 사실은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문제예요. 저희 이웃에 사는 79세 최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내를 잃으신 후로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예전처럼 동네 친구들과 바둑 두는 것도 그만두셨죠. 처음엔 저희도 나이 드시면서 그러신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우울증 선별 검사를 받고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신 뒤로 할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다시 바둑판 앞에 앉으시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시면서 웃음이 돌아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내가 우울증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 치료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밝아졌지. 우울증 선별 검사는 간단한 문진으로 할 수 있으니 70대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체크해보세요. 이 5가지 검사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검사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와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집은 대장암 가족력이 있어서 어머니는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받으시지만 다른 암 검사는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 여부를 결정하세요. 반대로 평생 담배를 피우셨다면 폐 관련 검사를 더 꼼꼼히 챙기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내 몸에 맞는 검사를 골라내는 게 70대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이에요. 검사를 선택할 때는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갈 때마다 꼭 질문 목록을 준비해요. 이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검사를 안 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 나이에 이 검사가 꼭 필요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적어두면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환자가 궁금해하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이제 병원에서 이거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그 덕에 불필요한 검사는 줄고 정말 중요한 것만 챙기게 되셨죠. 70세 이상의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데 그쳐선 안 돼요. 내 몸에 꼭 필요한 검사만 골라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해요. 이 5가지 검사 혈압, 당뇨, 골밀도, 청력시력, 우울증은 7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에요. 여러분도 다음 병원 방문 때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나이에 꼭 필요한 검사는 뭔가요? 그 작은 질문이 70대 이후의 건강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는 70세 이상에서 꼭 필요한 건강검진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나눴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검진만큼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생활습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70대 이후에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몇 년 전 저희 동네에 사는 91세 외조부님을 뵙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외조부님은 90이 넘으신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 공원을 3바퀴 돌며 걷기를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저도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움직이시면 힘들지 않으실까? 하고 걱정했죠. 그런데 외조부님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도 좋지만 내 다리가 최고의 약이야. 걷고 나면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져. 병원 문턱 넘을 일도 거의 없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외조부님이 병원에 거의 안 가시는 게 떠올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외조부님의 이야기를 계기로 저는 70세 이상에서는 생활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보다 매일의 운동,
식습관, 수면,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몸을 지키는 건 일상에서 꾸준히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4가지 생활 습관, 운동, 식습관, 수면, 사회적 연결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70세 이상이 되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절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는 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적당한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며 무엇보다 기분까지 좋아지게 해주죠. 제 이웃에 사는 77세 박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할머니는 몇 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힘들다고 하셨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시더니 1년 뒤에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걷는 게 내 인생을 바꿨어. 다리도 튼튼해지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새 공기를 마시며 기분이 좋아져. 운동이라고 해서 꼭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70대 이상이라면 걷기, 스트레칭, 수영 같은 가벼운 활동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걷기나 활동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무릎이 약하시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충격이 적은 운동이 좋아요. 저희 어머니는 73세에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후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 에어로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물속에서 뭘 하겠어?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몇 주 해보시더니 통증이 줄고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해지셨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물이 내 몸을 떠받쳐주니까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어. 이젠 이게 내 하루의 즐거움이야. 70대 이상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70세 이상이 되면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치아가 약해지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기 같은 음식을 먹기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어머니도 고기를 씹기 어려워하시자 저는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식단에 자주 넣어드렸어요. 특히 두부는 요리법이 다양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로 바꿔가며 드시더라고요. 이제는 고기 없어도 두부만 있으면 밥상이 든든해라고 하실 정도예요. 또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나이 들면 목마름을 덜 느끼셔서 탈수되기 쉬우시거든요. 저는 아버지께 매일 물 마실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드렸어요. 처음엔 이게 뭐라고 알람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물을 챙겨 드시는데 덕분에 변비도 줄고 피부도 덜 건조해지셨어요. 70대 이상이라면 단백질과 수분을 꾸준히 챙기는 식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뒤척이시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드시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저녁 루틴을 만들어 봤어요. 매일 저녁 8시쯤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시게 했어요. 처음엔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하셨지만 몇 주 지나니까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 없이 잠드는 게 이 나이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내 저녁 습관이 보약이야. 70대 이상이라면 규칙적인 저녁 루틴을 만들어 수면의 질을 높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이에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건강해진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저희 이웃에 사는 79세 최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내를 잃으신 후 집에만 계시면서 기운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러다 동네 노인회에서 바둑 모임에 나가시게 됐는데 그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가끔 농담도 주고받으시면서 웃음이 돌아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사람들과 같이 웃다 보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70대 이상이라면 동네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같은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4가지 생활 습관 운동, 식습관, 수면, 사회적 연결은 70세 이상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건강 수첩을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에 매일 걷는 시간, 먹은 음식, 잠잔 시간, 그리고 만난 사람들을 간단히 적으시게 했죠. 처음엔 이게 뭐라고 적어? 하셨지만 이제는 오늘 공원에서 친구 만난 거 적어야지 하시며 즐기세요. 이렇게 작은 기록이 생활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70대 이후의 건강은 병원에만 맡길 수 없어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동네 한 바퀴 걷기, 두부 한 조각 더 먹기,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아니면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기. 이런 작은 변화가 70대 이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다음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 생활 습관에 어떤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거예요. 우리는 70세 이상에서 매일의 생활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나눴죠. 운동, 식습관, 수면,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70대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요. 자, 따뜻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지난 여름 저는 동네에 사는 86세 이 선생님을 뵙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선생님은 몇 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선생님은 차분히 생각하신 뒤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내 나이에 수술로 힘들어지느니 남은 시간을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그렇게 선생님은 증상 완화 치료에 집중하시며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집 마당에서 꽃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채워가셨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손주들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이 더 소중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건강 아니겠어? 그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줬어요. 70세 이상의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거나 검사 수치가 정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짜 건강은 내가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가족, 취미, 친구, 작은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해요. 70대 이후에는 병을 찾는 데 급급하기보다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삶의 목적을 찾고 그걸 건강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70대 이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자녀 양육 같은 큰 책임이 줄어들면서 때로는 삶이 조금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 82세 되신 분인데 몇 년 전부터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가셨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책 읽는 모임이 뭐야?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한번 나가보시더니 푹 빠지셨어요. 매주 친구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면서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 이게 내 건강의 비결이야. 70대 이상이라면 작더라도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뭐든 좋아요. 그 작은 목적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족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동기부여가 되죠. 제 이웃에 사는 80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셨을 때 의사가 수술을 권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수술하고 병원에 오래 누워있는 것보다 손주들 졸업식에 가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하셨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손주들의 졸업식을 모두 챙기셨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들 웃는 얼굴 보면 힘이 나. 그게 내 약이야. 가족과의 시간은 7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동력이에요. 손주와 산책을 하거나 자녀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건강해진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기쁨을 쌓는 것이에요. 70세 이상에서는 거창한 목표보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이 더 큰 의미를 가져요. 저희 아버지 78세 되신 분인데 매일 아침 정원에서 화분에 물을 주시는 게 하루의 낙이세요. 처음엔 그냥 꽃이 예뻐서 시작한 거야 하셨지만 이제는 이 꽃들이 날 기다리는 것 같아. 물 주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라고 하시죠. 아버지는 그 작은 루틴 덕분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몸을 움직이시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생기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상 속 작은 기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70대 이상이라면 매일 기대되는 작은 일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아니면 창밖 새소리 듣기 같은 것들이어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와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 70세 이상에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 너무 의존하거나 반대로 건강관리를 완전히 소홀히 하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해요. 중요한 건 건강관리가 삶의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거예요. 제 친구의 어머니 84세 되신 분이신데 몇 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약을 먹는 게 귀찮으셨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복용 시간을 저녁 식사 후로 정하고 그때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약 먹는 시간이 가족과 수다 떠는 시간이라 좋아라고 하시죠. 건강 관리를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여낸 거예요. 70대 이상이라면 건강 관리도 내가 즐기는 삶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혈압을 재면서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약을 먹으며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말이죠. 이 네 가지 삶의 목적, 가족과의 시간, 작은 기쁨, 건강과의 균형은 70세 이상의 건강을 빛나게 하는 핵심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매일 작은 목표를 적는 노트를 드렸어요. 오늘은 손주랑 전화하기, 정원에 물 주기, 책 한 챕터 읽기 같은 간단한 것들이죠. 처음엔 이런 걸 왜 적어? 하셨지만 이제는 오늘 뭘 했는지 보니까 하루가 알차네 하시며 즐기세요. 이런 작은 기록이 삶의 목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70대 이후의 건강은 병원 검사 결과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의 힘, 그게 진짜 건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설레게 하는 건 뭘까? 손주와의 시간, 정원의 꽃, 친구와의 웃음, 어떤 작은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70대 이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 삶의 목표를 지키려면 어떤 건강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더 조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난 여정에서 우리는 70세 이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5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눴어요. 건강검진에 숨겨진 함정, 과잉 진단의 위험, 꼭 필요한 검사 선택법, 생활습관의 힘,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는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오늘은 이 모든 깨달음을 하나로 모아 70대 이후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현명한 선택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건강검진이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병원에서 이거 해야 한다고 권하는 검사가 때로는 불안과 피로를 주고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깨달음도 얻었어요. 70대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거나 숫자가 정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며 매일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건강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82세 되신 분이신데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를 다 받으시느라 피곤해하셨지만 이제는 의사 선생님께 이거 꼭 필요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며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고 두부와 생선으로 식단을 챙기시고 저녁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으시죠. 무엇보다 동네 독서 모임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어머니의 가장 큰 보약이 됐어요. 어머니는 요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 건강은 내가 매일 선택하는 거야. 어머니의 미소를 보면서 저는 건강이 단순히 병원 문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삶의 빛나는 순간들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70세 이상의 노후가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삶의 목적을 가진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5-7년 더 건강하게 사신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손주와 더 많이 웃고 정원의 꽃을 더 오래 가꾸고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꿈꾸시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바로 매일의 작은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이 치료가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갈 때마다 작은 노트를 들고 가요. 거기에 질문과 의사 선생님의 답변을 적으면서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환자가 궁금해하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작은 질문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줘요. 다음으로 작은 습관을 쌓는 것이에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져요. 저는 아버지께 매일 건강 수첩을 쓰시라고 권했어요. 거기에 오늘 20분 걸었다, 두부 반모 먹었다, 친구랑 전화했다 같은 간단한 기록을 남기시죠. 처음엔 이게 뭐라고 적어? 하셨지만 이제는 오늘 뭐 했나 보니까 하루가 꽉 찼네 하시며 뿌듯해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서 70대 이후의 건강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동네 한 바퀴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기, 이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삶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70세 이상의 건강은 병원 검사 결과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손주와 웃으며 보내는 시간, 정원의 꽃을 가꾸는 기쁨,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제 이웃에 사는 79세 최할아버지는 매일 바둑 모임에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둑 두면서 웃다 보니까 약이 필요 없어.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 삶의 기쁨을 희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기쁨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됐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어르신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줄지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을 다시 떠올리고 싶을 때 언제든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병원 방문 때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걸 잊지 마세요. 제 삶을 더 행복하게 하려면 어떤 건강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 질문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빛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곧 만나요.